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. 자, 니네가 부부다. 뭐 흔히 드라마나 뭐 주변에서 많이 볼 텐데, 뭐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다 피곤하지. 뭐 맞벌이다. 그럼 둘 다 피곤해. 그치? 피곤한 거 서로 모르는 거 아니야. 그렇지만 피곤해도 피곤한 척을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짜증도 나. 자기만 피곤한가? 나는 피곤하지 않은가? 피곤하다고 막 불러덩 눌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짜증나거든. 안 그래도 피곤한데 피곤한 모습 보니까 더 짜증나. 그 마음은 이해돼? 나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피곤해. 힘들고 특히 나는 요즘 더 피곤해. 그래서 저녁에 가면 심지어 피곤한 걸 넘어서 난 아파. 이쯤 되면 이렇게 뭐 안 그래도 내가 고질병이 있는데 이가 아파서 뭘 먹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. 근데 뭐 이거 뭐 티를 내봐야 뭐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알아서 약 먹으면 되고 굳이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티 내면 가족들만 힘들어지지. 내가 조금만 아픈 티를 내면 특히 아들이 엄청 신경 써. 뭐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막 보여. 뭐 거기다가 심지어 내 동생 같은 경우에 그제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어.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했는데 어머니한테 알지도 않았어. 그런 거야. 사랑하면 할수록 알리기 싫은 것도 알려줘야 될 때가 있고 알려야 할 걸 알리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. 티를 내지 말아야 할 때도 있더라고 가끔은. 그래서 그런 거야. 뭐 내가 힘든 내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.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내 아내나 내 가족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. 그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. 근데 내 성격상 나는 말을 안 하던 성격이라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. 그런 거. 근데 상황 판단하는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말을 일부러라도 하는 경우가 있고, 그런 소소한 것들은 굳이 얘기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하루 잘 쉬면 되는데 뭐 그런 건 뭐 티를 일부러 안 내는 거지. 그리고 더 집에 가서는 더 활기차게 재밌게 보내고 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일부러 얘기를 해야 되지 당연히. 그렇지? 근데 사소한 문제 갖고 불필요하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. 그런 거는 마찬가지.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잖아. 그런 거. 그거 일부러 굳이 티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. 그래서 그렇게 나도 행동을 하거든.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지고 말 안 해도 아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,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혹은 티를 내도 지금 티를 내서 저 사람이 짜증을 내고 그러게 또 나도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. 말을 안 해도 너 피곤한 건 알거든. 여자친구 알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. 그치? 힘든데 내 앞에서 힘든 내색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거든. 그것도 사랑이야.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그건 아니고 동기들한테 얘기했을 때 약점이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동기들하고 그 정도 애정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애정관계가 만들어져야 돼. 인간관계 안에서. 그렇게 애정관계가 쌓이면 내가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날 약점으로 생각 안 해. 오히려 감싸주려고 하고 나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. 거꾸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한 자기의 치부를 공개했다면 고마운 일이지. 근데 그 정도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. 지금 너의 나이대에서 그 정도의 교류를 안 해본 거지.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담돼 가끔은. 그리고 살짝 얘기를 했을 때 농담처럼 그걸 갖고 놀리기도 하고 초딩이 놀리듯이 그런 심리가 아직은 있는 거지. 어린아이처럼.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걸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,
뭐 사람 관계에 따라서 애정도에 따라서 내가 오픈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. 그리고 뭐 애정 관계가 입대로 하더라도 입이 싼 사람들도 있거든.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자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뭐 하면 되고 여자친구가 그때 그 애정 관계에 있는 경우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. 근데 스트레스 가끔 살면 그런 게 있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게 애정으로 쌓일 때도 있거든. 뭐 예를 들면 뭐 내 아내가 아파.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. 그걸 보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잖아. 자, 스트레스는 받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내가 짜증을 낼 수는 없는 거야. 어떻게 되냐? 자,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된다. 어차피 상황은 안 변해. 병원 진단을 받았어. 그지? 이제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을 하느냐, 심리적으로 극복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, 여기에 따라서 이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도 마찬가지인 거야. 좌절해갖고 슬퍼하면서 죽을 거냐? 아니다. 어차피 꼭 끝. 오케이? 몇 년 남았어? 그 시간까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냐. 그 간발의 차이가 삶을 다르게 만들고 수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거든. 나 아내랑 얘기했어. 충분히 얘기하면서 의사들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병에 대해서 내가 또 알아보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어. 용면이하지 말자. 이렇게 가서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가서 하면 된다. 그러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내의 스트레스가 줄어가는 게 보여. 병이 왔어도 처음에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해갖고 지금은 적응을 하면서 또 살아. 그게 벌써 몇 번째야 지금. 내 아내한테 오는 그런 질병들이. 근데 이게 드러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. 그렇게 병을 알면서 사는 사람. 너희 부모님 중에서도 있을지 몰라. 너희한테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모르고. 얘기 안 하고 그냥 안고 가는 병들도 많거든. 뭐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. 예, 한편으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지 나한테는. 차라리 얘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풀어갑시다 라고 뜻을 맞추는 게 더 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는 거지. 사랑이. 내 아픔까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. 내가 아픈 걸. 그렇지. 그렇다고 내가 숨겨? 그럼 더 배신감 느끼지. 아내 입장에서는. 얘기를 해야 돼. 내 상황이 이렇다. 그래서 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뭐 어떤 보약을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음식으로 내가 치료를 할 생각이니까 이런 음식을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장모님한테도 내가 이런 음식을 내가 먹고 싶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. 장모님도 병이 왔어. 그래서 뭐 한쪽 귀가 뭐 안 들리고 뭐 당뇨로 인해서 무슨 질환이 생기고 뭐 다행해. 당신도 스트레스지.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 또. 그러지 말자. 어차피 적응됐어. 이미 나이 들면 뭐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잘 고치면서 혹은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돼. 그러면서 또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가야지. 그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낭비야. 시간 낭비. 서로 사랑할수록 나누고 오픈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서로 애정을 쌓아가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. 아픔도 나누면 사랑이거든. 사랑이야. 결국 그런 측면에서 남남인 관계라고 해도 자기의 약점을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면 이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명이야. 근데 그 개념을 이해 못하면 놀리거나 막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. 아직은 어려서 그래. 진짜 진짜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얘는 아직 정신 연령이 거기까지 안 갔구나.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. 좀 더 지켜보면 얘가 나쁜 게 아니야. 몰라서 그런 거니까.
그럴수록 그런 애들이 어린 거다 생각해. 진짜는 그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그리고 진짜 너 모르는 거야. 걔는 더 모르는 거고. 오히려 지금 뭔가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설프게 자만심 가지고 있는 게 더 위험하지. 알면 알수록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돼. 내가 늘 얘기하듯이 정비사는 매뉴얼 믿으면 안 된다 그랬지.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믿으면 안 돼. 자기 머리, 내가 했던 경험,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오류를 범하기 쉬워. 절대 자기 경험 맹신하면 안 되고,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불신해야 돼. 직업적으로는. 계속 매뉴얼을 또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, 그걸 몸에 습관처럼 만들어놔. 그래서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돼. 알아도 다시 확인. 그게 원칙이고, 그게 가장 올바른 직업적 자세야. 특히 정비사는. 뭐가 됐건.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간단한 작업도 다시 확인. 뭐 그리스 주입하고 오일 주입하는 거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매뉴얼 다시 확인해 봐야 돼. 양이 달라지거나 오일의 종류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. 매뉴얼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오일은 옛날 걸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. 그런 실수를 어떤 중요한 작업이나 큰 작업에서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. 그러니까 늘 아는 걸 겁내해야 돼. 계속 반복적으로 또 다시 확인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. 갈 길이 태산인데 인제 1년 했다고 벌써 아는 척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. 빈수레가 돼가는 거야 점점. 그것만 하긴 하면 돼.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니까 더 공부하자고.